6차 산업은 왜 6차 산업일까요? 농업도 역시 사업이다. 그러니까 농부들의 소득을 올리는 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조금 더 어떻게 내 농산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지, 어떻게 신선한 상태로 고객한테 전달할 수 있지? 6차 산업을 왜 중요한가? 이거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박홍희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안녕하세요. 예, 저는 경북 상주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박홍희라고 합니다. 저희 농장의 이름에 우직한 농부 이런 의미의 우공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때요? 제가 우공 같은가요? 우직해 보이시나요? 그 머리도 이렇게 노랗게 물들이고, 사실 뭐 보통 일할 때는 이런 복장이 아닌데 집에 있는 제일 좋은 옷 하나 있는 거 그냥 입고 왔습니다 오늘. 예, 사실 예전에는 우직함과는 굉장히 또 거리가 먼 일들을 해왔습니다. 글로벌 전자회사에서 일을 했고요. 엘모 전자에서 일을 했습니다. 사실 직장 생활을 제가 하면서 굉장히 회사 다닐 때는 젊은 부장이었고요. 하는 일도 뭐 우리 스마트 TV 콘텐츠를 기획하고 사업을 만드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스마트 농업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또 전혀 다른 일이라고는 또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재미있게 지금 이제 6년 정도 농촌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고요. 사실 귀농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사회적 이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동안 본인이 자라왔던 뭐 환경 살아왔던 그런 분위기와도 너무 다르고, 우리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아직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화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문화적 간극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민을 간다라는 각오로 이렇게 오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든 게 또 귀농이라고들 합니다. 저는 그 회사 생활을 하면서 회사 생활이 이렇게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예, 주말에도 애기들 얼굴 보기도 힘들었고, 평일 날에는 뭐 새벽에 6시에 나가서 밤에 11시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게 너무 다반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언제부턴가 내 삶은 어디 있지?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직장 생활을 매진을 하면서 계속 승진하고 뭐 이런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보다는 조금 가족들을 돌아보고 내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지,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사실은 40대 초반, 30대 후반 이런 때인 것 같아요.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내려가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농업도 역시 사업이다, 벤처 비즈니스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와이프하고 앉아서 매일 저녁마다 사업 계획서를 같이 논의를 해보고 써보고, 이게 실현 가능한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눠보고, 이렇게 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을 많이 거쳤습니다. 사실 농촌에 내려오는 결정을 하실 때는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내가 농촌에 왜 내려가는가, 농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바가 무언가를 이렇게 좀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가 당신은 왜 귀농을 하시려고 해요? 라고 여쭤보면 그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냥 답을 못 하세요. 그런 분들은 얼마 못 가서 이렇게 실패를 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시거나 이런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농촌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나는 굳이 많은 투자가 들어가는 뭐 농업이 아니더라도 뭐 귀촌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농사를 짓게 된다면 수익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정말로 생계에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좀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농을 하기에 가장 적당한 나이는 사실 한 30대 중후반, 사회생활도 어느 정도 했고 내가 조금 모아둔 돈도 있고 이런 분들은 초기에 한 뭐 3년에서 5년 정도 적응하는 기간만 잘 거치면 그분들은 성공을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저는 나이를 이렇게 좀 보고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는 경우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가족들 간의 동의입니다. 가족들로부터의 보면 아버님들의 이제 열정에만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혼자 막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 내려와가지고 가족들은 도시에 있고 혼자 내려와서 막 이렇게 땅 파고 막 이렇게 농사 짓는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한 80%는 3년 안에 다시 돌아가시더라고요. 네, 이런 표현 그렇지만 심지어 그것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 부부가 따로 떨어져서 생활을 하고 뭔가 다른 방향을 보고 이렇게 인생을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저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사모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귀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렇게 내가 꼭 농사지으러 내려가야지 뭐 이런 목표보다는 부부간에 두런두런 혹은 뭐 가족들 데리고 주말에 뭐 놀러 간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전국에 다녀보시고 뭐 이런 농사 저런 농사 이 지역 저 지역 이렇게 다녀보시고 충분한 경험을 쌓은 다음에 가족들의 100% 동의하에 귀농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와이프가 저하고 같은 삶을 살았어요. 경쟁사인 또 S전자에 다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저하고 똑같거든요. 예, 와이프가 받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귀농을 결심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었어요. 귀농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선택하고 작물 선택 이 두 가지를 하셔야 되잖아요. 지역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잣대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귀촌을 하시는 분들은 뭐 일단 그냥 제가 정서적으로 여기가 마음에 들어야 돼요. 예, 그러면 되고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이 작물이 많이 재배되는 주산지로 갈 거냐, 아니면 주변에 아무런 같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없는 곳으로 갈 거냐, 말하자면 경쟁자가 없는 곳으로 갈 거냐, 이 두 가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장단점이 있어요. 주변에 주산지로 내려가게 되면 주변에 농가들이 워낙 많고 나한테 농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분들도 많고 판로를 개척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단점은 농업 보조금 많죠. 예, 근데 사업에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소중한 기회잖아요. 근데 주산지에 농가들이 많으면 보조금이 저한테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농장을 일으켜서 성공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안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다 같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없는 곳으로 가신 분들은 거기서 농사 잘 짓는 분들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시장은 속된 말로 내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농사를 조금만 잘 지어도 그걸로 충분히 판로를 개척하는데 문제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면에서는 좋은 점이 있어요. 근데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이 접근하기가 가장 힘든 게 가장 저부가가치 농사인 사실은 벼농사예요. 벼농사는 한 2만 평 정도를 지어야지 한 가구가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귀농하시는 분들이 2만 평이라는 땅이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 시작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과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묘목부터 성목이 될 때까지 기간이 오래 소요돼요. 한 4년, 5년 이렇게 소요가 돼요. 그래서 또 귀농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딸기라는 작물을 선택한 이유도 귀농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원에는 굉장히 기술 농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옆집에 농사 짓는 대로 대충 따라가 갖고 뭐 내가 저 사람만큼은 못 지어도 한 8, 90%는 저 사람 정도 하겠지, 이런 생각이 안 돼요. 잘 짓는 집이 100 정도의 수확을 한다면 못 짓는 집은 딸기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기술과 노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대규모 땅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시설 원예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딸기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딸기 농사를 짓기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저도 아무런 기반이 없잖아요. 지식도 없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회사의 사표를 먼저 낸 게 아니고 예. 휴직을 했어요. 휴직을. 예. 휴직을 하고 1년 동안 우리 딸기 상주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장목 반장님 밑에서 1년 동안 인턴 생활을 했습니다. 예. 딸기 농사에 대한 재배 기술을 먼저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농촌 생활에 대해서 제가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일단은 휴직을 하고 예, 농촌에 내려가서 이제 그런 귀농 교육도 받고 실용적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농기계를 다루는 거라든지 뭐 이런 교육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목수가 되는 교육도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 2년 정도를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사실은 한 게 육아휴직을 냈고요. 육아휴직을 하고 이제 농업 기술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농사 지으러 당장 내려가는 사업 분석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해야 될 것은 귀농 기촌 교육 기본 교육을 좀 받고 인턴이 될 수 있으면 돼서 실질적으로 한 작기를 1년을 농사를 같이 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턴 생활이 이제 1년쯤 끝날 때쯤에 제가 이제 비로소 그 지역의 상주에 있는 한 그 논을 갖다가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예, 땅을 사는 것도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거든요. 예, 집을 짓는 거 이것도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귀농 기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순서를 항상 거꾸로 생각을 하세요. 작물 정했으니까 나 빨리 시설 지어가지고 농사를 빨리 시작을 해야지 1분 1초가 아까워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굉장히 실패의 가능성이 올라가요. 그래서 땅을 사고 집을 짓는 일은 내 귀농 기촌 생활에서 가장 나중에 해야 될 일입니다. 딸기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농사 짓는 분들 중에 새콤달콤. 예. 작아서. 그것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예. 첫 번째, 딸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해요. 우리나라에서. 예. 딸기 싫다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아직. 예.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합니다. 딸기는요, 더운 지방에서 재배가 불가능해요. 예. 이렇게 딸기는 저온성 작물입니다. 세 번째는 딸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공식품으로 많이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과 제빵 업계에서 딸기가 필수 과일이에요. 반드시 필요해요. 데코레이션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딸기를 말려서 동결 건조를 시켜서 가공품으로 그 칩으로 이렇게 과자처럼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초콜릿이나 떡 같은 거를 입혀서 가공식품으로 만들기도 쉽고요. 그래서 딸기가 이렇게 펼쳐갈 수 있는 시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그게 유리하고요. 체험 서비스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예, 귀농 기촌을 준비하고 3년 만에 제 이름으로 된 농장을 지은 거예요. 예, 그래서 농장을 짓고 첫 해 농사를 이제 들어갔습니다. 다 예상하시는 것처럼 제가 농사 잘 짓게 생겼죠. 예, 그래서 농사 잘 지었어요. 농사는 힘듭니다. 예, 아무리 저도 뭐 어찌됐든 처음에 한 2, 3년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농사를 짓는데 그게 초보 딸기 농사꾼들이 겪는 과정을 다 겪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병충해 관리를 잘 못해요. 그리고 좋은 모종을 볼 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좋지 않은 모종을 갖고 와서 심어 놓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고 노력을 하더라도 극복하기가 힘든 요인이 있어요. 딸기 농사는. 예, 그리고 수확이 늦어요. 다 옆에 농가들은 빨리빨리 뭐 11월 말부터 막 딸기를 따기 시작하는데 저는 뭐 12월 말 1월 달 이때부터 딸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1개월의 차이가 얼마나 큰 매출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주변 농가보다 생산량은 조금 작았어요.
그러면 아유, 너는 이제 농사 망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행히 품질만큼은 최고로 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확량이 안 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수확량은 늦었고 수확량이 작구나. 그러면 극복을 하려면 결국은 나는 최고의 농산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최고의 딸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쪽으로만 집중을 한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농사를 막 잘 짓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최고의 품질의 농산물을 만드는 거 하나가 있고 또 단순히 농산물을 파는 거 외에 내가 다른 것들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활동을 뭘 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을 했어야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체험 농장도 제가 농사를 짓는 첫 해부터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공품도 만들었어요. 단순히 그냥 딸기를 따서 생과로 파는 것보다 그거를 똑같이 가공품으로 만들어서 팔게 되면 굉장히 그 단가가 올라가는 거죠. 판가라고 그래요. 판매 단가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농부들의 소득을 올리는 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설명드리는 게 요즘 농업계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6차 산업이라는 겁니다. 네. 왜 6차 산업일까요? 자, 1차 산업은 내가 농산물을 열심히 만들어내는 거. 2차는 제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딸기를 가지고 뭔가 가공품을 만들어서 제조하고 생산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2차 산업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럼 3차는요? 서비스업, 유통업, 체험업 이런 것들이 우리 3차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합쳐서 얘기하는 걸까요? 뭘까요? 곱하면 어떻게 되죠? 1 곱하기 2 곱하기 3. 그렇죠. 6이죠. 그래서 곱하기의 6차 산업입니다. 네. 고부가 가치를 만드는 6차 산업. 그 현장인 박홍희 대표의 딸기 농장입니다. 아침부터 무성한 모종 속에 고개를 숙이고 분주히 손을 움직이는데요. 지금 이게 우리가 보게 되는 딸기 모종입니다. 이걸 심어서 우리가 딸기를 키우고 딸기 열매를 따먹게 되는데 올해 딸기 농사의 성패가 이 모종들에 달려 있습니다. 병충해가 없고 건강한 모종이 굵고 맛 좋은 딸기를 길러내기 때문인데요. 좋은 딸기는 성공적인 2, 3차 산업으로 연결됩니다. 하우스 일이 끝나자마자 이어지는 박홍희 대표의 일과는 딸기잼 포장입니다. 5월 한 달 생산되는 생딸기에 설탕만 넣어 만든 잼은 농장이 자랑하는 상품인데요. 이런 제조 가공품을 만드는 거를 사실 우리 농촌 사회에서는 2차 산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포장을 하고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까지 가족의 손길로 정성스럽게 마무리합니다. 같은 날 오후 농업대학교의 학생들이 우수 농가 견학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모인 딸기 농가의 농부들인데요. 따지고 나서 보니까는 뭐가 들어가는 게 거의 안 보이는데 버퍼로 일부러 계속 물을 줍니다. 한 달에 평균 2~3번 딸기 농사의 노하우를 듣고 6차 산업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견학팀이 방문합니다. 책으로만 배울 수 있던 그런 걸 떠나서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올해 2년째 쓰고 있는 귀농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시게 되면 상담도 하고 서로 이제 딸기 농가들 사이에 정보 교류도 하는 그런 교육장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멘티 농부들도 육성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농장이 주력하는 3차 산업은 농업인 교육과 체험 서비스입니다. 2월 말부터 시작되는 수학 체험 시즌이면 어린이들과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끊이질 않는데요. 생산과 가공, 즐거운 수학 체험에 소통까지 있는 현장. 6차 산업이 농촌을 풍성하게 합니다. 저희가 1차, 2차, 3차를 이렇게 산업을 하는 방식은 지금 보신 것처럼 처음에 딸기 생산이고요.
저희가 이제 딸기 생산을 할 때는 기존에 보시던 것들하고 조금 다르실 수도 있어요. 예. 저희는 이 허리 높이의 베드 위에다가 딸기를 심어 놓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딸기가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재배를 하는 것을 고설 수경 재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딸기가 필요한 영양분들은 물에 녹여서 이온화 시켜서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딸기가 가장 쉽게 흡수를 할 수 있게 그런 형태로 저희가 이제 양분을 주고 있고요. 저희 농장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직거래가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농작물을 만들면 그거 이제 농협에다가 다 모아가지고 뭐 한꺼번에 마트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도매상들한테 나가는 게 이제 정상적인 보통의 판로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소비자의 직거래가 굉장히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저희 농장 매출의 한 30% 정도는 이런 직접 주문해 주시는 고객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농장에서 하는 2차 산업은 역시 이제 딸기 가공품인데요. 크게 흔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딸기 가공품들은 딸기잼,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가져온 게 저희 가공품 중에서 딸기잼을 갖고 왔습니다. 딸기는 여러 가지 가공품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작물이에요. 그래서 저희 농장에서 만든 딸기잼도 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650이라는 제품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생잼 850이라는 제품입니다. 650, 850이라는 의미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딸기의 양을 얘기합니다. 딸기잼 큰 거 한 병이 600g인데 600g 잼에 딸기가 650g이 들어갔고 이거는 850g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시중에서 이렇게 흔히 맛보시기 힘든 잼이고요. 특히나 850 같은 경우에는 마트 같은 데서는 사서 드시기가 어려워요. 딸기잼 맛있게 드셨어요? 네. 뭐 많이 달랐나요? 혹시 드신 소감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예, 고맙습니다. 기존에 좀 나왔던 딸기잼은 좀 이렇게 좀 성가가 된 게 너무 많아 좀 달기도 하고 막 좀 씁쓸하기도 했는데 제가 지금 이거 찍어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고 또 제가 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마시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너무 네, 맛있었습니다. 진짜로.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분은 예, 이쪽에 젊은 남성분. 젊은 분들은 딸기잼 많이 안 드시지 않은가요? 가끔 아침에 이제 밥을 먹기 좀 더부룩하거나 그럴 때 네. 토스트에다가 가끔 딸기잼을 잼 예, 중에서도 그렇죠. 딸기잼을 예. 먹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찍어 먹어봤는데 650 잼 같은 경우에는 막 너무 자극적으로 달지도 않고 달콤한 그냥 진짜 자연의 달콤한 맛. 850 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의 딸기가 좀 더 들어가서 그런지 달콤하고 새콤하고 맛있었습니다. 아우,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을 잘 해주시는데 미식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체험 농장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가치는 어떤 것일까요? 재밌게 놀라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려고 가족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려고 오시잖아요. 그 딸기 따먹으러 오는 것만이 체험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우리 농가에서 흔히 쉽게 하기 쉬운 실수가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단순히 농사만 지어서는 소득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 나도 저 옆집처럼 체험 농장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그냥 접근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가만히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고객들이 원하는 것은
딸기나 토마토나 뭐 이런 과일도 있지만 사실은 체험 농장을 오는 목적은 가족과의 즐거운 한때를 보내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 주말에 1시간씩 운전해서 체험 농장을 가서 굳이 막 딸기만 먹고 말 것 같으면 마트 가면 훨씬 더 싸고 좋은 딸기 많은데요. 그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농장을 처음부터 디자인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체험 농장까지 하는 것을 6차 산업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6차 산업을 그러면 왜 중요한가? 이거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모든 농가들이? 그거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6차 산업이 사실 중요한 이슈이기는 하고 우리나라 미래 농업이 나가야 될 방향이기는 한데 개개인 농가마다 모두 다 6차 산업의 전사가 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농사 하나 짓기만도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농사를 잘할 수 있으면 내가 농사에 집중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체험 농장 같은 이런 서비스업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자기 농장의 발전 방향을 잡아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우리 6차 산업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개개인 농부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모두가 6차 산업을 다 잘해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6차 산업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소득이 확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걸 하다 보면. 왜냐하면 벌써 체험 농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만큼의 재배 면적을 포기해야 돼요. 체험 공간 때문에. 거기에다가 딸기 다 심어서 생산하는 게 더 나올 수 있어요. 소득적인 측면에서는. 예, 그런 거 포기해야 되죠. 두 번째, 체험장을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고 이런 부대 시설들을 만드는데 투자비가 들어가요. 별도로. 예. 그리고 고객들 체험을 하려면 계속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요.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객님들이 계시는 동안에 나는 농사를 짓거나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계속 고객님들을 서포트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매출은 조금 올라갈 수는 있는데 사실은 수익성은 그다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모든 농부들이 그렇게 하실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내 적성과 내가 지향하는 농업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조금 분석을 해서 6차를 다 할 필요도 없죠. 어떤 분들은 1차만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1차와 2차 정도를 같이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1차와 3차 정도를 같이 하실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내 역량과 어떤 뭐 적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꾸준히 사업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노력은 저는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차 산업을 하는 가장 중요한 농부 입장에서의 이유는요. 내가 만든 농산물에 대한 가격 결정권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뼈 빠지게 농사 지어놨는데 재주는 누가 넘고 돈은 누가 번다고. 그러니까 유통이나 뭐 다른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농업의 핵심 가치를 사실 많이 가져가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농부들은 늘 가난하죠. 예. 풍년이면 물건이 많아져서 가난하고, 예, 흉년이면 물건이 없어서 농사가 안 돼서 가난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가공품도 하고 체험 농장도 하고 6차 산업을 계속 이렇게 추구하는 이유는 내가 가격의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택배 딸기, 제가 팔고 있는 택배 딸기에 대한 가격 누가 결정해요? 경매사나 마트가 결정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가격을 매기고 그거를 좋게 봐주시는 고객들이 주문을 해서 사 드시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죠? 그렇게 된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체험이라든지 뭐 저런 가공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노력한 만큼의 가격을 매기고 그만큼을 온전히 제가 가져갈 수 있어요. 누구한테도 뺏기지 않아요. 예, 그래서 6차 산업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요. 가격 결정력보다는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6차 산업을 통해서 고객들하고 꾸준히 소통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농산물은 팔리는 농산물은 농부의 이름이 없어요. 사실은 누구의 물건이다 이런 게 없어요. 자세히 보시면 있습니다. 생산자 이름은 반드시 찍혀 있습니다. 마트에서 드시는. 그렇지만 생산자 이름을 눈여겨 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택배 딸기를 하고 체험 농장을 하는 순간 고객들은 이 박홍이가 만든 딸기를 경험하러 오시는 거라고요. 예. 박홍이가 만드는 딸기를 1년 내내 기다려 오신다고요. 택배. 그렇게 해서 생산물이 나오는 시점에 제가 따로 마케팅을 하거나 막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아도, 돈 들여서 홍보를 안 해도 고객들이 먼저 알아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올해는 딸기 나와요? 뭐 이러면 그 얼마나 제 입장에서는 자부심도 들고 책임감을 느끼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딸기를 택배는 한겨울에만 할 수 있습니다. 딸기가 연약하고 물러서 택배 과정에서 쉽게 상해요. 그러면 3월 정도 되면 벌써 택배 트럭의 온도는 막 40도씩 올라가기 때문에 딸기 생과를 택배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체험 농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딸기를 사서 드셔보신 분들이, 만족한 고객들이 체험 시즌을 또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 나 이 맛있는 딸기 저 농장에 가서 꼭 직접 따먹어 봐야지. 이렇게 하시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과일은 뭐죠? 어떤 과일이 가장 맛있죠? 맞아요. 바로 따서 먹는 딸기예요. 그게 내가 농사를 지은 거면 더 맛있겠죠. 예. 그렇지만 농사 짓는 과정은 우리가 고객들이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택배 딸기를 먹고 만족하고 즐거웠던 고객이 체험 농장으로 또 오신단 말이에요. 이제 봄에는. 그리고 나서 체험 시즌이 끝나는 뭐 한 6월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저렇게 딸기 잼을 주문해 주시잖아요. 예. 그러면서 잼을 드시면서 딸기 생과가 나오는 기간을 또 기다리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고객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즐겁고 이 과정이 행복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돈을 버는 것보다는 농사 짓는 데에서 의의를 저는 여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 2차, 3차 이런 6차 산업을 다 하는 과정에서 제가 세운 몇 가지 농사 원칙이 있어요. 우리 농장의 슬로건이 자연 그대로의 농부의 정성만 더합니다. 예요. 네. 어떤 스마트팜 기술도 뭐 어떤 뭐 다른 뭐 영양분이나 영양제나 이런 것도 농부의 정성만큼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최대한 활용을 하되 내가 작물들이 좋아하는 환경을 좀 갖춰주고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만 더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물이든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뭐 아무리 내가 작물에 대한, 농사에 대한 애정이 뛰어나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딸기는 15개월 농사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딸기 수확도 해야 되고요. 딸기 체험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 기간에 내년 농사를 위한 모종도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종은 실제로 딸기 모종을 심는 시기 6개월 전에 어미 모종을 심어서 모종을, 새끼 모종들을 받아가지고 그게 9월 달에 정식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딸기 농사의 한 작기는 적어도 1년 반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초보 농부 때 했던 실수, 제일 중요한 거 모종. 예, 육묘가 한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예, 그러니까 모종을 잘 키워내지 못하면 아무리 그거를 내가 재배 기간에 들어가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극복을 하려고 해도 힘은 몇 배나 들고 그거를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실제 모종 지을 때부터, 모종 농사 할 때부터 꾸준히 준비를 해오고 잘 해나와야 되는 거죠. 사실은 더 중요한 것들 하나가 있습니다. 가족이에요, 가족. 예, 예.
가족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농사 혼자, 집안의 가장 혼자 아무리 열심히 농사 짓는다고 해도 농사 성공하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예. 제 아내도 지금 오늘 같이 나와 있는데요. 뭐 우리 고맙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움직여 준다는 게 그 고된 노동을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남편분이 귀농하자고 할 때 어떠셨어요? 처음에 남편이 귀농하자고 했을 때 저는 사실은 굉장히 반가웠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남편이 이야기했듯이 저도 기업에서 이제 회사 일을 오래 해왔었기 때문에 그만큼 남편이 느꼈던 딜레마를 저도 많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여자로서, 엄마로서 제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아이들을 제가 돌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죄책감도 사실은 큰 상태였어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가족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었고, 준비해가는 과정 중에서 참 이렇게 희망을 많이 봤었고요. 즐거웠었습니다. 우리 농장이 성공적인 6차 산업 선도 농장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을 이제부터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나는 농부이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딸기는 굉장히 무르고 연약하잖아요. 이런 과일이라서 마트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드시게 되는 딸기는 수확한 지 한 적게는 3, 4일에서 일주일이 넘어간 딸기들도 있어요. 네. 그 농부인 제가 보기에는 그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예. 근데 우리 도시에서 드시는 소비자들은 그런 걸 또 잘 모르시니까 그냥 이제 이게 딸기인가 보다 하고 그냥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고민을 했던 건 뭐냐면 이 싱싱하고 맛있는 딸기, 내가 정성 들여 만들어 놓은 딸기를 어떻게 신선한 상태로 고객한테 전달할 수 있지? 이 고민을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 바로 택배 상자입니다. 이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딸기를 여기에다가 담아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예. 보시면 이렇게 포장지가 한 5중 포장이 돼요. 여기에 딸기를 하나 이렇게 담습니다. 계란판처럼 담고 그 밑에 완충 장치가 있죠. 그리고 위에다가 요 뚜껑을 또 덮고요. 그리고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다시 이 종이 포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서도 이렇게 쓰이던 이제 포장 방식이었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 목적에 맞게 약간 개선한 정도고, 사실은 저희가 노력한 결과물은 이거죠. 네. 이런 형태의 어떤 포장이 없었어요. 택배를 받는 고객들이 딸기를 예쁜 케이크처럼 이렇게 쏟아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들고 다니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들을 처음에 만들 때는 저희가 일일이 이거를 생산하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일일이 센티미터 단위로 그림을 손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업체에다 줘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사실 요즘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뭐죠? 이거 지적 자산이에요. 사실은 디자인, 그죠? 예. 근데 저희는 어찌됐던 택배 딸기라는 어떤 새로운 분야를 고객들한테 알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저희 경북 지역의 딸기 농가들은 다 이걸 쓰실 수 있도록 제가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랬더니 작년에는 심지어 대형마트 갔더니 요 포장 형태를 팔더라고요. 예. 근데 그 시점에는 조금 배가 아프긴 하더라고요. 농가들이 쓰는 거는 괜찮은데 마트도 이런 형태로 이렇게 팔고 있는 거를 보니까 아 이거 조금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농산물에 가치와 스토리를 부여하는 겁니다. 잼을 보면 이렇게 이런 것도 디자인도 저희가 직접 했고요. 보시면 여기에 문구가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생딸기 850g과 유기농 설탕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딸기잼들은 제조 공정을 어떻게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딸기잼을 만드는 과정은 우리가 보통 딸기 끝물, 작기 끝물에 나오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딸기들을 이렇게 대량으로 모아서 냉동을 시키죠. 예, 냉동을 시켜서 잼을 생산을 할 때 이제 끄집어내서 갈아가지고 설탕을 넣고 끓여서 만드는 게 잼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딸기 함량도 작아요. 딸기 함량이 50%가 넘지 않습니다. 저희 농장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생산되는 딸기는 이만한 딸기든지 요만한 딸기든지 다 모아서 잼으로 만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잼의 가치는 결국은 생물을 소비할 수 없는 기간에 딸기의 맛을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딸기잼에 대한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진 거죠.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성공 비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농사라는 게 생명을 창조하고 우리 국민들, 우리 소비자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농사 기술이나 저런 스마트팜 설비가 아니라 결국은 농부의 정직함과 신뢰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가 저는 중요한 과제였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 때마다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택배 딸기를 보낼 때 제가 이제 고객들한테 꼭 넣어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네. 그래서 편지의 내용은 뭐 보통 우리가 뭐 이 제품은 이래서 좋고요, 저래서 좋고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전혀 없고 지금 이 택배 딸기를 보내는 최근에 날씨가 어땠는지, 그다음에 작황이 어땠는지, 그다음에 날씨가 흐려서 뭐 딸기 당도가 조금 떨어졌네요. 뭐 이런 얘기들을 있는 그대로 씁니다. 저는. 예. 왜냐하면 그거를 사실과 다른 얘기를 자꾸 포장을 하려고 하면 고객들은 금방 알아채시거든요. 1년 내내 똑같은 아주 좋은 물건이 나올 수는 없어요. 제가 아무리 훌륭한 농부라도. 그러니까 하늘이 한 80%는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들을 고객들한테 편지 형태로 이렇게 다 정리를 해가지고 보내드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객들은 이미 제 편이 돼 있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솔직하고 신뢰감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신뢰를 확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노력 외에도 평소에 꾸준히 제가 농사 짓는 일들, 일상 이런 것들을 제 SNS, 그러니까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고객들이 이미 제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해주시고 또 때에 맞춰서 딱딱 주문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정도의 세 가지의 성공 요인을 들고 싶고요.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바라는 농촌의 미래, 내가 짓고자 하는 농업의 방향, 이런 것들을 꾸준히 점검을 하고 세팅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노력을 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껄끄러운 질문인데 이거 좀 답변을 드리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딸기 이야기 재밌었습니다. 수입은 어떠세요? 예, 질문 누가 하셨죠? 아 예. 예, 대표님 강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네. 연평출 수입이 짭짤한가요? 아 그런 영업 비밀을 이렇게 막 직접 대놓고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한데 전반적으로 딸기 농가의 어떤 수익 구조에 대해서 차라리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딸기 농사 중에 토경 농사 있지 않습니까? 흙에서 재배하는 거. 토경 농사의 경우에는 평당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가 전국의 딸기 농가들의 평균치입니다. 매출로. 그래서 4만 원, 5만 원 정도고요. 아까 제가 짓고 있는 고설 수경 재배 같은 경우는 평당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가 전국 평균 매출입니다. 처음에 한 3년 동안은 저희가 1년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순수익 기준으로 한 2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야 85만 원 세대가 여기에 있구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저희는 평당 작년 올해 평당 한 2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맛있는 딸기를 구분하는 방법은 농부들도 잘 구분 못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실패 확률이 적은 방법들은 있습니다. 무조건 큰 거 사서 드십시오. 네. 큰 거를 드시는 게 과일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큰 과일들이 충분히 양분을 많이 땡겨 갖고 그 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얘가 숙기를 가졌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작은 것보다는 큰 게 맛있습니다. 네. 대표님이 그 1년 동안 네. 인턴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전에 이제 전국 관광국 다니면서 네. 많은 그 농작물이나 뭐 이런 걸 다 보셨을 것 같은데 바로 딸기 네. 이건지 아니면은 여러 개 놓고 최종적으로 딸기가 된 건지. 저는 처음에 특수작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잘 안 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자본이 조금 들더라도 많은 땅이 필요 없고 이렇게 남들이 안 하는 걸로 차별화된 어떤 마케팅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체리 농사를 짓고 싶었어요. 예. 예, 체리도 요즘 참 탐스럽고 맛있죠. 예. 뭐 그때부터 체리 농사를 시작을 했으면 지금쯤 이제 돈을 벌지도 몰라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저는 농촌에 기반이 없이 완전히 귀농을 하는 경우였기 때문에 어쨌든 당의 첫 해부터 소득이 나오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땅도 없고요. 예, 그래서 시설 원예를 하게 됐고 시설 원예들은 우리 요즘 보면 시설 원예가 굉장히 많이 흔해졌습니다. 우리 시설 원예, 시설 농사의 비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시는 작물들 말씀드려볼까요?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그 다음에 참외, 수박, 뭐 일일이 언급할 수도 없어요. 네, 이런 모든 채소류까지 다 해서 이런 것들이 시설에서 나오는 작물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설 작물을 하고자 했었고 그 중에서 이제 뭐 딸기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업 확장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딸기를 정하게 됐었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산업이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고 사회가 점점 첨단화되고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저런 생각 안 해보세요? 난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
훨씬 이렇게 1차적인 가치가 더 중요한 것 같아.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사회가 발전할수록 우리 농업과 농촌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사회에 있는 농촌의 모습이 잘 발전해야 우리 사회의 미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단순히 돈벌이를 위한 농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큰 기여를 하는 그런 농사를 짓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